오늘 35번이네요. 35번에 홀랜드의 성격 이론에서 제시한 유형 중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이것도 우리가 한번 또 복습을 한번 해야 되겠죠. 우리가 일관성이 있고 지난번에 일치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일치성은 뭐 안치환, 꽃보다 사람이 아름다워한 안치환, 치환. 일치성은 그 사람의 흥미와 그 사람의 환경과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보는 게 뭐냐면 일치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홀랜드 흥미 검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환경하고 또 이렇게 상담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관성은 뭐냐 하면은 일관성은 우리가 육각형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죠. 현탐예 사진관이죠. 홀랜드 현탐예 사진관. 이러면은 우리가 점수가 말이죠. 이렇게 각 점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가지고 뭐냐면은 뭐 이런 식으로 뭐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라고 합시다. 이러면 뭐 하나 둘 셋 7개 됐네. 하나 빼고. 그럼 뭐냐면은 이것은 일관성은 뭐냐면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게 2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가장 높은 점수가 이렇게 서로 인접해 있느냐 아니면 떨어져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경우에는 현실형하고 간섭형이 어떻게 해요? 인접해 있죠. 이럴 때는 일관성이 뭐냐면 높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인데 육각형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지금 여기 현실형이 높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높습니까? 사회형이 높아요. 이렇게. 그럼 높은 것끼리 어때요? 가장 높은 그 점수끼리 인접해 있는 것이 아니고 떨어져 있죠. 이럴 때는 일관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관성은 높은 점수의 코드가 인접해 있느냐 인접해 있지 않느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일관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치성과 일관성을 우리가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치성하고 일관성이 필기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보고 한번 봅시다. 그러면 문제 간단해요. 자, 일관성이 가장 낮은 것은 했습니다. 현탐의 사진관 기억하면 돼요. 현탐 어때요? 높은 게 붙어 있어요. 현탐 붙어 있죠. 이거는 일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현탐 예사 자, 예수령하고 관습형과는 반대예요. 반대. 현탐 예사진관 현탐 예사진관 어때요? 이제 반대죠. 이렇게 만약에 놓고 딴 게 낫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어때요? 높은 점수끼리 완전히 너무너무 멀리 떨어져 있죠. 네. 이럴 경우에는 이거는 일관성이 낮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설득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가 진치형입니다. 진치형. 진치형을 우리가 설득적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면 현탐예 사진 어때? 붙어 있죠. 사진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어떻게 된다? 일관성이 높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현탐예사 붙어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관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떨어져 있는 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가 일관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 1-24에는
뭐냐면 어, 일치성에 대해서 나오지 않지만 1-가 아니고 그 뒤에 문제일 거예요. 코드가 인접해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36번입니다.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의사결정 과정의 절차를 바르게 나열한 것은, 이거 자주 나오죠. 인지적 정보 처리 이론,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패터슨입니다. 패터슨 하면 뭘요? 애창곡을 생각하면 되죠. 뭡니까? 카스베의 카스베의. 그래서 요게 카스베 보면 시 의사결정이죠. 의사결정의 위험이 제일 먼저예요. C가 커뮤니케이션이니까. 그러면 뭐 요것만 보더라도 4번 답이 딱 나오죠. 그 다음에 S는 분석이죠. 분석, 기억이고. 그 다음에 S는 종합이죠. 종합. 그 다음에 V는 가치평가, 리얼. 그 다음에 E는 실행, 뒷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이제 반복을 하니까 여러분들 카스베이, 패터슨, 인지정보처리 이론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앞에 한번 했던 거는 뭐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가치평가는 몇 단계다? 4단계다라고 하는 문제를 한번 풀어봤을 거예요. 이렇게. 37번입니다. 슈퍼의 발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조금 늦게 나왔지만은, 이 홀랜드 흥미 검사라든가, 보딘의 정신 역동이라든가 행동, 주의, 만큼이나 이거는 필기나 실기에 필수적으로 나온 겁니다. 슈퍼의 발달 이론.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지화를 좀 해야 됩니다. 슈퍼를 여러분들 생각하려면은 슈퍼는 물론 뭐 슈퍼맨도 있겠지만은 뭐 이 사람은 주례사입니다. 주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주례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일단 생각해요. 슈퍼는. 그래야 뭐냐면은 여기에 필요한 걸 우리가 다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슈퍼에서는 한번 앞에 하나 했던 게 있죠. 뭘까요? 슈퍼의 흥미사정 기법 했죠. 흥미사정기법. 2-1번인가 2-21번인가 그럴 거야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조조표라고 했죠. 조조표. 근데 쓸 때는 순서는 원래 표현된 흥미, 조작된 흥미, 조사된 흥미, 이렇게 표조조 이렇게 되겠죠. 이것도 필기실기에 자주 나온다 그랬습니다. 여하튼 슈퍼는 그러면 이제 2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주례사인데, 자, 이제 우리가 주례를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옆에 누가 있습니까? 신랑 신부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랑 신부 이름을 기억해 주셔야 돼요. 일단 신부 이름이 뭐냐면은 문심자입니다. 문심자. 신랑 이름은 현태의, 문심자 현태의. 뭐 선한 이름은 아니죠. 그러나 슈퍼 주례사 신랑 신부 이름을 기억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문심자 현태이예요. 그리고 이제 슈퍼는 뭐냐면은 이게 전생의 발달이로가. 전생의 발달. 다시 말하면은 사람은 전생애를 통해서 계속 발달한다. 꼭 뭐냐면은 청소년기만 발달하고 뭐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65세 넘어도 그 사람 나름대로는 생각 계속 전 생애를 통해서 발달한다는 것이 이제, 그래서 우리가
슈퍼의 발달 이론이라고 하지만 정확히 말하면 전생의 발달 이론입니다. 전생의 발달 이론. 그래서 이제 주례를 보는데 신랑 이름이 문심자고 현태인데 요게 뭐냐면은 문심자 현태인은 뭐냐면은 이 상담 단계 6단계입니다. 전생의 발달 이론의 상담 6단계예요. 상담 6단계. 문심자 현태인. 그 다음에 이 주례니까 주례사가 있죠. 이 슈퍼가 인기 있는 이유는 이런 것도 이제 이미지 기억하는데 도움이 되겠죠. 세계에서 가장 여러분들 뭐 합니까? 주례는 길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아요? 짧을수록 좋습니다. 짧을수록. 뭐 이런 얘기는 할 게 아니지만 어떤 경우 보면은 특히 교회에서 이렇게 예식장 빌려서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주례 목사님이 설교가 얼마나 긴지 30분, 40분 뒤에 사람들이 뭐 난리고 말지. 기도를 하는데도 뭐 신랑집, 신부집, 뭐 사도 8종까지 축복을 하다 보면은 기도도 막 10분 넘어버리고 그래요. 별로 주례라서는 마땅치가 않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러나 이 슈퍼는 가장 주례를 세계에서 아마 가장 짧게 주례사예요. 딱 5자입니다. 딴 게 아니고 이제 신랑 보고만 이제 하는 얘기예요. 신부는 해당이 안 됩니다. 모르긴 몰라도 현태이가 아마 그 결혼하기 전에 문심자 양과 결혼하기 전에 조금 그 여성과의 그 대인 관계가 좀 활발했을지도 몰라요.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신랑 현태이 보고 성탐확 유세입니다. 유세. 글자가 이렇게 돼. 예. 성탐확 유세. 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너가 다른 사람과의 성을 만약에 탐한다라고 하면은 확 뭐냐면 유세하겠다. 요거 이제 쉽게 말하면 거세한다 이런 뜻을 생각합니다. 유세. 예. 이렇게 요게 딱 5가지 성탐확 유세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생애 발달 5단계입니다. 전생의 발달인데 발달 단계가 성장기가 있고 탐색기가 있고 확립기가 있고 유지기가 있고 쇠퇴기가 있다. 이렇게 전생의 발달 그 구분을 이렇게 5가지로 구분한 것입니다. 요게 이제 앞에 했던 그 슈퍼 흥미 사전 기법 조조표 더불어 요게 3개가 한 세트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슈퍼의 발달기로 나오면은 물론 뭐 딴 것도 참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문제를 풀면서 알고요. 핵심적인 것은 뭐 여기에서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이렇게 아치문 나오면은 이것도 나중에 문제 나올 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 직업상담 과정이 자 요걸 한번 보시면 문은 문제 탐색과 자아 개념 묘사입니다. 그 다음에 심층적 탐색을 하고 그 다음에 자아 수용 및 자아 통찰 과정을 거쳐서 현실 검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태도와 감정의 탐색 및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을 한다. 이렇게 뭐냐면 직업상담 과정을 이렇게 6단계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꺼번에 이 6개를 다 이 내용을 기억하기는 지금은 안 되더라도 지금 문심자 양과
현태희 군을 일단 요거부터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강조를 제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 슈퍼는 자아 개념, 자아를 매우 강조를 하고, 각 생의 발달 단계마다 자아 개념, 자아 수용, 자아 통찰, 어때? 자아란 말이 몇 번 나옵니까? 여기에서 3번이나 나오죠. 그래서 슈퍼는 이 자아 개념을 강조하고 있구나. 요거를 꼭 기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아 개념. 그 다음에 슈퍼의 뭐냐면, 발달 단계가 성타막 유세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나이 것까지는 꼭 지금, 안 해도 됩니다.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나이도 이제 쇠퇴기는 65세 이후가 되겠죠. 그런데 꼭 이제 요 부분에서 탐색기, 15세부터 24세를 우리가 탐색기라고 하는데, 요 부분은 별도로 또 출제가 돼요. 항상 그런 게 있죠. 우리가 문제 보다 보면, 카테고리 중에 어느 걸, 별도로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게 있거든요. 그걸 강조를 드리는 겁니다. 뭐냐면은, 탐색기는 별도로 출제가 돼요. 자, 그래서 이것도, 또, 암기를 하는 방법은 탐색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미지를, 여기 힌트가 탐색을 하면은, 이 군대에 보면은, 적군하고 대치를 하고 있을 때, 뭐냐면은, 이게 이제, 탐색병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산이 있고, 여기 이제 아군이 있고, 여기 이제 적군이 있다라고 하면, 아군에서 어떡합니까? 적군이 뭐 어느 정도 무기를 있는가 보면 탐색군이 이 산에 숲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높은 산에 숨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탐색을 해요. 그래서 이제 보고를 해주거든요. 그걸 알아야 아군에서 어떻게 합니까? 작전을 세우는 거예요. 저쪽 대포가 많구나, 뭐가 많구나, 뭐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그 탐색을 생각해 주면 좋습니다. 그럼 탐색을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산봉우리 올라가죠. 나 여기 있다 하면서 이렇게 적진을 관찰합니까? 그러면 안 되죠. 죽습니다. 그러면은 탐색을 할 때는 잠복을 합니다. 잠복을 숨어서 탐색을 해야 됩니다. 숨어서 어디로 봅니까? 앞을 봐야 돼요. 뒤로 자기 쪽을 보는 게 아니고 적군 있는 그 쪽을 앞을 봐야 돼요. 전방을 본다. 잠복을 해서 전방을 본다라고 해서 잠전시로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잠복을 해서 탐색기는 잠전시 이렇게 하위 카테고리가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잠은 잠전기가 있고 전환기가 있고 그 다음에 시행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행기가 없으면은 별명은 제가 항상 또 강조를 드리죠. 시행기 대신에 별명에 해당되는 게 뭐다? 수정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뭘 시행을 하다가 오차가 나면 그때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하다가 수정을 하죠. 그죠? 예. 하면서 수정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진로를 결정할 때도 이렇게 돼요. 이때는 시행을 하면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야 되겠구나. 이래서 탐색하는 15세 내지 24세 중에 마지막에 뭐가 있다? 시행기가 있다. 시행기는 뭘 한다? 수정기라고도 한다. 이렇게 일단 기억을 하고 넘어가면 좋습니다. 슈퍼 문제는 실기엔 특히 또 단골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런 기본 가지고. 자, 이미지를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슈퍼
전생의 발달 이론 같는데 이 사람 직업은 뭐다? 주례 전문가. 신랑 신부 이름은 문심자 현태이. 주례사는 뭐? 바람 피면 너 죽어. 성탐확 유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37번 볼게요. 문제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가지 유형 중 하나로 분류되는데 여러분들 6가지 나오면 누구라고 항상 제가 강조를 하던가요? 6가지 성격, 6가지 직업, 6가지 흥미, 6가지 환경. 6가지 나오면 육각형 뭡니까? 육각형. 앞에서 했죠? 육각형 이론. 즉 홀랜드의 흥미검사입니다. 육각형이죠. 현탐례 사진관. 이렇게. 그 6가지 용 나오면 누구다? 이건 슈퍼의 홀랜드의 흥미 이론에 해당돼요. 그래서 이건 여기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걸 잘못해서 문심자 현태 해가지고 이게 6개니까 이거 아닌가? 그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 홀랜드 할 때 이 얘기를 했죠. 6가지 나오면은 뭐다? 이거는 홀랜드다. 그러니까 개인 분석, 직업 분석, 과학적 조언의 조화를 주장한다. 요게 앞에 한번 위에서 한번 했던 거죠. 이건 바로 뭐냐 파슨스의 특성요인 이론에서 한번 나왔죠. 뭐 앞에 한번 요 내용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한다. 그렇죠? 운심자 현태의 자아가 몇 번 나오더라? 3번 나오더라. 그래서 여러분들 슈퍼 발달 이론하면 생애 역할의 중요성과 직업적 자아 개념을 강조한다.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발달적으로 정의한다. 자, 여러분들 요거는 지난주 마지막인가 했던 문제예요. 즉 30, 오늘 5번을 했으니 34번 문제고요. 34번. 볼까요? 이게 부모와 자녀 관계예요. 부모와 자녀 관계. 그래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을 발달적으로 정의한다. 이렇게 되면 요 로의 욕구 위에 발달해요. 로. 부모의 자녀 양육 방식이 나오면은 이건 뭐다? 로의 개념이다. 이렇게 또 이렇게 복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문제를 다른 문제까지 쉽게 우리가 처리를 할 수 있다. 자, 여기서 맞는 건 3번이죠. 자아 개념을 강조한다는 슈퍼의 발달 이론이 맞는데 우리는 이것만 뿐만 아니고 1, 2, 4번의 개념이 누구 거다? 특히 강조하는 거는 자주 나오는 건 뭐다? 6가지 유형 나오면은 이거는 누구의 이론이다. 홀랜드 현탐례 사진과 홀랜드의 이론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자, 슈퍼 이제 또 정리를 했네요. 38번입니다. 다음 중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는? 자, 여러분들이 이거는 심리 검사에서 이것도 단골입니다. 자, 이거는 워낙 단골이고 필기 실기에도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실기랑. 자, 그러면은 우리가 규준하면은 항상 여러분들 이거와 비교할 수 있는 게 뭐라고 했습니까? 규준. 준거라고 했어요. 준거. 쉽게 말하면 규준은 뭐다? 상대평가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상대평가. 준거는 뭐다? 절대평가다. 이 말 절대평가. 상대평가와 절대평가. 이 차이예요. 그럼 이 규준을 알려고 하면은 뭐냐면은 상대가 있어야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상대가 있어야. 그렇죠. 상대가 없으면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은 안 돼요. 내가 90점 받았지만은
잘했는가 못했냐는 거는 어때요? 우리 반 전체 그 성적을 다 알아야 내가 상위네, 중위네, 하위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죠. 이래서 이 규준이라고 하는 말은 이 상대평가에 들어가는 규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비교 집단이라고 합니다. 비교를 하려면 비교할 수 있는 집단이 있어요. 내 성적이 우리 반에서 아니면 전교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이게 어느 위치인가 알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이 비교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 집단을 상대평가하기 위해서 있어야 되는데 이 비교하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다. 이 기준을 세 가지가 있다. 세 가지.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첫째, 100분위 점수가 있어요. 100분위 점수. 100분위 점수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100분입니다. 100분. 100분이라고 하는 건 100가지로 칸을 나누는 거예요. 쫙쫙쫙쫙. 됐죠? 100가지로. 그래서 여기에서 가장 점수가 높은 사람이 여기 다음 여기 이렇게 골고루 집어 넣는 거예요. 이렇게 100분위로 50명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두 칸 안에 하나씩 들어가겠죠? 그렇죠? 왜 100분위 같으면. 그럼 만약에 1000명이다라고 하면 이 한 칸에 몇 명 들어갑니까? 10명씩 들어가요. 첫째 칸에 10명. 성적 순대로입니다. 점수가 높은 사람 1번부터 10위, 만약 1000명이라고 하면은, 1위부터 10위까지 요 분위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100등분 해서 거기 다 집어 넣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이제 100분의 점수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원래 낮은 것부터니까 1, 2, 3, 4, 5, 6, 7, 8, 9. 마지막에 100분이 위치에 있는 게 제일 높고 50분이 돼 있고 뭐 20분이 돼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100분이죠. 100분이라고 하는 100등분으로 나눠 가지고 뭐냐면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점수가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그러면 여기 어디냐 들어가면은 전체에서 내가 이것이 이 인원이 뭐 전교든 아니면 전국이든 간에 나는 전국에서 나는 요 위치에 있구나 딱 나오는 거예요. 비교가 되지 상대평가가 되는 거예요. 요걸 이해하시면 되겠죠. 100분위는 여하튼 그 인원을 100, 그 등분한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점수 순차대로. 뭐 이거는 여러분들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게 100분위 점수입니다. 이 100분위 점수는 뭐냐면은 어떻게 단순히 어떤 상대적 위치만 아주 요것만 딱 상대적 위치만 내가 전국에서 요 정도 서열이구나 그것만 알려주는 거예요. 요거는. 그래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에요. 100분위 점수는. 두 번째는 뭐냐면 표준 점수라고 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게 있는데 표준 점수는 어떻게 구하느냐. 표준 점수를 우리가 일명 G점수라고 합니다. 표준 점수를 일명 G점수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G점수는 뭐냐면은 요 이제 계산 공식이 있어요. 내가 받은 점수가 있대. 나의 원점수. 뭐 70점도 좋고 80점도 좋고 뭐 30점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기에서 뭐냐면은 뺍니다. 전체 평균 점수를 뺍니다. 평균 점수를 빼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90점이다. 그러면
전체의 평균이 예를 들어 70점이다 하면 90에서 어떻게 해요? 70점 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럼 빼면 20이 되겠죠? 근데 나는 60점이다. 전체 평균은 70점이다 하면은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렇게 되는데 요걸 어떻게 나눠주는 거예요. 나눠준 게 뭐냐면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게 있어요.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이 원래 통계를 낼 때 이렇게 이제 종 모양으로 이걸 이제 정기 분포라고 하는데 요게 구분하기 위해서 나눠주는 요 칸이 있어요. 칸이. 요 칸을 우리가 요거는 좌우로는 똑같이 나옵니다. 요게 10이면 요쪽 다 10, 15면 15, 5면 5.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굳이 얼마다 이런 게 아니고 그때 뭐냐면 검사의 성질에 따라서 이 표준 편차는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 표준 편차가 얼마다 10이다라고 하면은 90인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90에서 마이너스 70하면 20이죠. 이건 20. 20을 10으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2가 되죠. 요 2가 뭐냐면 이게 표준 점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공식은 기억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 실기 문제에 표준 점수 구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능검사를 하게 되면 웩슬러 지능검사가 있는데 웩슬러 지능검사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 평균을 100으로 칩니다. 아시겠죠? 웩슬러 100으로 치고 표준 편차가 15입니다. 15. 15씩 나와요. 15씩. 그러면 이쪽은 뭐냐면 요 한 등급이 뭐냐면 요게 이제 가운데가 뭐냐면 지점수가 제로예요. 한 군데 들어가면 플러스 1이고 15가 더하면 플러스 2이고 플러스 3이 돼요. 요쪽으로 이렇게 오면은 요건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2고 마이너스 3이 돼요. 이런 식으로 4, 5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요게 그러면 100이 평균이면 자 마이너스 1은 100에서 15를 빼면 85죠. 마이너스 2는 다시 15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70이죠. IQ가 70이에요. 그러니까 지능검사의 평균은 얼마다? 100인데, 그러니까 70보다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뭐다? 이때부터는 우리가 지적장애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지적장애로 이렇게 진단이 가능하죠. 이렇게 이제 15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평균은 얼마다 100으로 돼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걸 어떻게 아느냐? 그 문제 원점, 평균 점수, 표준 편차 다 나와 있어요. 내놓고 하니까 여러분들 어, 곤란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표준 점수를 따고 하면 내가 평균에서 내가 두 칸 위쪽에 있구나. 그다음 마이너스 아까 여기 보면 60점 같으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 되죠. 내가 가운데서 어떻게 하다? 한 칸 아래에 있구나. 이렇게 뭐냐면 비교가 가능하다 이 말이에요. 비교가. 근데 이게 이제 이거는 앞에 100분위 점수하고는 또 달라요. 또 다른 의미로 내가 전체적인 어떤 위치를 내가 알 수 있어. 전체적인 위치를. 이게 이제 표준 점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요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표준 등급입니다. 표준 등급을 원래 스테9이라고 하는 스테9. 스테9. 스테9은 스탠다드 9의 줄임말이에요. 스테9. 자, 우리가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표준 등급을 많이 아마 적용받았을 거예요. 뭐냐면,
표준 등급을 쓰는 게 뭐냐면 고교 내신입니다. 내신. 조교 내신이 9이기 때문에 몇 등급으로? 9등급으로 나눠져. 9등급. 고교 내신은 1등급부터 9등급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백분위하고 차이는 이게 있습니다. 백분위하고 차이는 이 간격이 다 똑같다 그랬죠. 간격이 다 똑같아요. 근데 표준 등급은 뭐냐면은 이 9등급인데 가운데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적고 나중에 1등급은 제일 적어요. 그 다음에 적고 마지막 9등급 제일 적어요. 그러니까 가운데부터 점점 어떻게 돼요? 줄어드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5등급이 가장 어때요? 숫자가 많아요. 그러니까 간격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 비율이 그렇게 딱 나와요. 이게 가운데가 이 전체 20% 차지해요. 20%. 그러면 원래 다 이 백분위처럼 그렇다라고 하면 9등급이 20% 곱하기 9를 하면 180%가 되죠. 그죠? 근데 전부 100%인데 180% 된다는 거는 나머지는 점점 줄어든다. 좌우로. 그래서 우리가 표준 등급하면은 고교 내신을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비교를 하는 방법이다. 가장 단순하게 그냥 상대적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백분위 점수요. 그 다음에 전체의 표준 점수, 우리가 G점수라고 합니다. G점수를 통해서도 제로보다 크면 내가 상위고, 그 다음에 제로보다 마이너스가 나오면 내가 하위다. 이렇게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표준 등급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규준, 비교, 집단과 비교를 하는구나. 요 개념은 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규준의 범주에 포함될 수 없는 점수는 일단 백분위 점수 했죠. 그 다음에 표준 점수 했죠. 스테나인 있죠. 스테나인 표준 등급이에요. 스테나인 점수나 표준 등급이나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죠. 표집 점수는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규준의 종류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일명 G점수, 표준 등급 스테나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G점수 공식은 이렇게 있죠. 원점수 빼기 평균 점수를 표준 편차로 나누는 것이다. 음수 값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T점수는 지금 아직 안 했는데, T점수는 뭐냐면은, 일단 나중에 또 하도록 할게요. 이 T점수는 여기 보면은 표준 점수를 일단 구해야 됩니다. T점수는. T점수는 표준 점수를 구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표준 점수를 알아야 G점수를 알아야 T점수 나오는 게 뭐냐면 이 자기의 뭐가 있습니까? G점수가 있죠. G점수를 알면 여기다 곱하기 10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플러스 50을 해줍니다. 간단해요. 이게 뭐냐면 T점수예요. 이 T점수의 용도는 뭐냐면은 각각 뭐냐면 다른 방식으로 시험을 했어요. 한 시험 또 B라고 하는 시험은 A라고 하는 시험이 또 달라요. A에서 치른 시험과 B에서 치른 시험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다르니까 이 점수로 가지고는 어떻습니까? 이 비교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문제도 다르고, 이렇게 해서 A 문제와 B 문제 다른데, 근데 이걸 비교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그때 쓰는 게 이 T점수입니다. 서로 상이한, 그 집단의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한다? 그래서 또 비교를 하는 방법이 이제 T점수인데, 그걸 알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 반드시 위에 있는 G점수를 알아야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깊이 언급 안 하고 일단 G점수까지만 여러분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규준이라고 하는 것은
규준의 종류 세 가지를 쓰고 설명하시오. 이렇게 실기에도 단골로 나오는 문제입니다. 물론 실기 교재에 또 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여러분들 보면은 내년 4월 필기시험을 합격한다고 이제 100% 믿고 5월 달쯤에 실기시험 치를 때 그때 또 새로 조금 업그레이드한 동영상 아니면 실시간 여러분들도 줌으로 또 단톡에 알릴 거예요. 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 6시 반 그때는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너무 빠른 시간이고 한 8시부터 한 10시 한 2시간 정도 여러분들 줌으로 특강을 할 거니까 여러분들 몇 주면 일단 학습관 일정 끝납니다. 끝났으니까 단톡 나가야지. 뭐 나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런 정보를 못 얻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9번까지 하고 직무 및 일반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했습니다. 17OHCS라는 당류 부신 피질 호르몬은 스트레스 생리적 기표가 아니고 지표로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된다. 요거는 스트레스 할 때 요 문장 나오면 맞는 걸로 여러분 기억하라고 1-25 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 뭐 기억나겠습니까? 이렇게 문제 풀면서 복습을 합니다. A 성격 유형이 B 성격 유형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한다. 맞죠? 이거. 그다음에 역커스와 도선의 역류자형 가설은 스트레스 수준이 적당하면 작업 능률도 최대가 된다고 한다. 그렇죠? 그래서 역류자형이 이렇게 나오면은 적당할 때 요게 업무 수행이 가장 최대가 된다 이 말이죠. 스트레스가 없어도 떨어지고 너무 많아도 떨어지고 적당한 스트레스는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이죠. 4번 일반 적응 증후군에 따르면 저항 단계, 경고 단계, 탈진 단계를 거치면서 사람에게 나쁜 결과를 가져다 준다라고 했죠. 그런데 항상 얘기했죠. 이래서 여러분들 이거 잘못 배우면 자꾸 혼돈 되기 때문에 자주 나오는데 그래서 경비 그걸 하지 않았습니까? 처음에 뭘 합니까? 낯선 사람 들어오면 경비, 경계, 경고를 하죠. 경고부터 먼저 하죠.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저항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탈진됩니다. 그래서 뭐가 먼저 나와야 됩니까? 저항을 먼저 합니까? 뭐 경고를 먼저 하죠. 그죠? 그래서 경저탈 이렇게 우리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틀린 내용이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이론 맨 처음에 했던 게 바로 셀리가 경비 업무 했던 경저탈 이렇게 제가 강조했던 게 이게 자주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거는 착오가 없는 게 좋겠지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